어릴 때는 막 잘생긴 사람만 좋아했는데 크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알겠어. 가자. 다 들어왔니? 옷 올렸지? 다 집에 왔니? 아, 우리 애들 기특하다. 10시부터 나와서 숙제도 열심히 하고 너무 예뻐요. 자, 오늘 시입 또 해볼게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4번까지 했죠? 5번 하면 되나요? 누구랑 얘기하지? 시요? 네. 숙제는 90이었는데. 예, 숙제는 90이에요. 좀 빨리 나가요. 그냥 쭉쭉 나가고 있어요. 진도는 5 하면 되죠? 5? 5 하면 되죠? 그러네. 자, 5 볼게요. 자, 우리가 시라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면서 보는 게 좋고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숙제를 하는 패턴을 보면은 그걸 잘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또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 귀찮은 거 다 이해하는데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성적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알겠어? 그동안 공부한 패턴으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공부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는 중학교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는 결국은 독해력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시도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결국은 승패가 갈리는 거다.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를 내드렸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오라고 했냐. 그게 바로 출제 요소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에 뭐 보기로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지 실제로. 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 그치? 왜 제목을 저렇게 지었을까? 맞아?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은 뭐였어? 기본적으로 문학은 뭐야? 문학은 뭐야? 예술이랬잖아. 예술. 예술은 뭐야? 작가가 떠올린 주제의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 형상화.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항상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돼.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구현을 해놓은 거야. 왜 그랬다고? 예술이니까. 예술하려고.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 걔는 비문학이야. 우리 아까 방금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 배울 때 거기에 무슨 수사법 썼어요? 반어적으로 하고 막 은유를 맞췄어? 숨은 뜻이 있어 거기 막?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담백한 글로 써? 사실 그대로 그냥 전달했잖아요. 그죠? 얘는 아니란 말이야. 뭔가를 꾸며놨다고 이렇게 형상화시켰다고. 공부야 알았지? 열심히 해. 형상화시켰다고. 그걸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이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세트장을 만들었는가 어떤 상황을 여러분한테 주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대신해서 전달해줄 누구를 화자를 돌아다니게 한댔잖아요.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 찾아야 돼? 화자를 찾아보는 거야.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알겠지? 이건 누가 심어놓은 거야? 작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애잖아. 걔 따라다니는 거야. 걔 찾아보는 거야. 자, 걔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찾는 거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 반응이라는 것은 정서와 태도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집마다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찾으라고 그랬던 거다. 기억나지? 그래서 이걸 찾으면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찾아봐야 된다. 여기까지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다. 이게 안 적혔으면 숙제 안 한 거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다? 시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게 됐지. 그래서 특별한 표현상 특징들,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여러분 배우게 되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걸어가지고 밴드에다가 이 수사법 그 수업해놓은 영상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것도 하는 거예요. 숙제를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법 찾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는 보이면 찾지만 여기서 하나하나 다 찾기 니네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숙제라는 과정에서는 굳이 찾지 않아도 되고 이건 어디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지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럼 돼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니까
그 다음에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 역시 마찬가지야. 얘는 여기를 하면서 바로 보이진 않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선지를 통해서. 선지에서 묻고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거고 수업 시간에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뭐야? 그걸 물어봐. 아, 이걸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다른 이유는 없어. 원래 시는 뭐야?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예술이잖아, 예술. 예술은 문학이니까 그냥 감상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왜 하느냐? 출제 요소였어. 문제에 보면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첫 번째, 뭐 물어보고 있니? 21페이지에서 표현성 공통점 물어보고 있잖아. 확인하라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 아, 진짜네? 물어보고 있네. 두 번째, 보기를 참고하자. 보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보기 문제는 당연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때 보기는 힌트이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먼저 읽어, 나중에 읽어? 먼저 읽는 거야. 왜냐? 힌트거든. 힌트가 볼게. 다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 보기를 참고해서 이 부분을 감상할 거야. 이게 시 내용이겠지? 그러니까 네 맘대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감상해, 이 뜻이라고 했어. 맞아? 그래서 이걸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이 이걸 접목을 해서 얘를 해석하고 접목을 해서 해석하는 거야. 읽어볼게. 이육사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17회나 투옥되었으며 그의 호인 육사는 수감 생활을 할 때 수인분. 알았어. 니네 알고 있었어? 이육사는 본명이 아니야. 원래 뭐야? 이름이 아니고 호야. 호는 어디서 따온 거야? 자기 감옥에 있을 때 본명. 원래는 이원록이야. 이거까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별표야. 어디가 제일 중요해? 네? 별표. 맞니? 이게 왜 중요해? 시의 주제겠지. 시의 주제 아니야 이게? 주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를 볼 때 엄청난 힌트를 가져가서 보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A와 가장 유사한 정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니?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하지만 반드시 나오는, 특히 고등 내신에서는 이걸로 킬러 문항을 많이 만들어요. 애들이 되게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시지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서 승부가 갈리는 거야. 알겠니? 연습이 된 애들은 처음 보는 시지만 해석이 되는 거고, 연습이 안 된 애들은 이게 뭐냐? 그냥 찍는 거야. 알겠지? 쫄지는 마. 왜냐면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단 하나 뭘 물어보는 거야. 정보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았네? 잘했어. 자, 갑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제발 부탁이야. 이걸 써. 이거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볼 때. 이거 고3 때까지 시키지 않아, 얘들아. 알겠니? 고3은 이거 안 해. 고3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고3이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야 되는 거야. 고2쯤, 고2 2학기쯤 되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 그러면. 정하지 않아도.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제목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에스파. 광야로 걸어가. 이거지, 그 광야. 넓은 땅이란 뜻이야, 그치? 드넓은 벌판이라는 거야. 텅 벌판. 뭘 말하는 거지? 생각해봐야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시는 제목이 뭐야? 참회록이야. 참회가 뭐니?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야, 그치? 후회하고 반성하는 기록이야. 그럼 벌써 뭐가 나왔어? 반응이 나왔잖아, 반응. 정서 때도 반응 나왔지? 그런 기록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오늘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이 두 시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두 시인 너무 중요한 분들이라서요.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두 분 다 언제 시대 사람이요? X 맞아, 써주세요. 일제강점기. 그 중에서도 1940년대, 30에서 40년대쯤이니까 일제 억압이 가장 치열했던, 이 치욕스러운 어떤 역사지. 극심했던. 가장 극심했던 시기. 너무 슬프다 또 생각하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시기의 저항시인 두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두 시인이요. 자, 근데 이 두 분은 비교가 되게 많이 돼요. 많이 들어봤죠? 혹시 들어봤니? 중학교는 안 배웠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이 두 분은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분들이시긴 한데 두 분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육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성적, 의지적, 저항적. 샵을 한 번에 다 썼네. 나는 썼어야 되네. 적극적. 이런 분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성적이다, 의지적이다, 저항적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티를 내냐면 보통 어미. 마지막에 문장의 끝에 동사의 어미를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되거든요. 보통 되게 명령형이라든가 단호한 어조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윤동주 시인은 어떤 분이냐? 자, 어떤 분이야? 소극적. 근데 실제 소극적이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반성, 자기한테 엄격한 분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적극적 자아와 소극적 자아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반성, 자아 성찰, 자아 분열. 자아 분열이 뭐냐면은 내 안에 내가 싸우는 거야. 막 적극적인 자아가 되기를 원하는 자신과 실제로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글만 쓰고 있는 소극적인 자신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자아가 분열된 형태로 나타나는 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시는 나중에 여러분 고1 내신 대비할 때쯤 되면은 이거는 윤동주 시인을 스페셜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고1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인이에요. 되게 좋아해 선생님들이. 고1 선생님들이 이걸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윤동주 스페셜 하게 될 수도 있을 건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인들이에요. 알겠죠? 일제강점기 말인 1940에서 45년은 일제탄압이 극에 달했던 민족문학의 암흑기였다. 일부 시인들은 적극적인 항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광야는 여기 나오죠? 남성적이고 강인한 어조. 자, 아까 우리 뒤에 보기에서도 힌트를 가져왔듯이 이분은 뭐냐면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드러낸 거야. 자, 근데 반면에 윤동주라는 분은 성격 자체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기한테 엄격하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참회록은 치욕스러운 시대 현실에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밑줄 자기 반성과 성찰.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자 문학의 특징이 뭐다? 형상화다. 그치? 마음속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조국의 광복에 대한 열망과 항일의 의지, 신념과 의지지만 거기에 그렇게 조국이 광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형상화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가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냐? 선생님이 시를 분석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수식어와 서술어에 주목해라 라고 있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자, 날은 날인데 까마득한 날이야. 까마득한 날. 그지? 옛날이라는 얘기지. 태초에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하늘이 처음 열리고. 자, 하늘이 처음 열렸대. 뭐가 연상되세요? 까마득하다는 건 옛날이니까 태초에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기 전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늘이 처음 열렸대. 개벽이 됐다는 거지. 개벽. 그치? 천재 개벽. 얘들아 뭐 연상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님이 하나님이 그치? 빛이 있으라.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던 깜깜한 암흑에 빛이 있으라 하고 그치? 맞아요? 그거 연상되지 않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깜깜한 암흑에 하늘이 열리고 옛날이란 뜻이야.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되어 있어. 닭 우는 소리. 닭이 뭘까? 실제 닭을 찾는 걸까 진짜? 닭이 우는 소리라는 것은 생명의 기척이야. 생명이 있냐는 거야. 들렸으랴. 들렸다 안 들렸다? 자, 들렸겠는가 하잖아. 들렸어 안 들렸어? 뭐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 들렸겠는가? 안 들렸다. 그치? 안 들렸다. 그럼 답은 정해져 있으면서 의문의 형식을 띄고서 강조하려는 거 무슨 법? 자, 서리적 표현 썼어. 자, 그럼 1년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뭐야? 태초의 원시성.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만 열려있는 상태야. 태초의 원시성이야. 1년은 태초의 원시성. 제목이 뭐지 얘들아? 광야야.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지? 그러니까 광야에 원래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그죠? 그때는 닭우는 소리도 없었어. 즉 생명의 기척조차 없었어. 그냥 하늘만 열린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지? 흘렀지. 흘렀어요. 과거. 자, 그 다음에 모든 산맥들이, 자, 산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과학 시간에. 지각변동, 지각운동 배우죠? 처음에 어떻게 됐어? 그냥 평평했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야? 융기, 심화 이런 거. 왜 뭐 하는 거지? 그지? 그걸 뭐라 그러지? 아, 그 산맥 형성운동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 산맥이 바다를 연무해서 휘달린다는 건 뭐가 형성되고 있는 거야 지금? 처음에 이제 지각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지. 보세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뭐 했어? 연무해서 휘달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했대. 자,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광야가. 자, 봐봐. 광야가 형성되고 있는 거야. 맞니?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보면 산맥이 얘는 분명히 생명이야, 비생명이야? 생명이 아니야. 근데 어떻대? 연무한데. 하트 해봐. 그럼 뭐야 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만들었지? 의인법이야. 맞잖아? 야, 산맥이 바다를 연무한다고? 뭐야? 그런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산맥이 실제 달려? 아니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 말해놨어? 휘달린다라고 말해놨어. 무슨 법이야? 그렇지. 화류법이죠.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야? 지각이 형성되고 있는 거야. 어디에? 광야에. 됐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이 생겨나고 산이 생겨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랬을 때도 휘달릴 때에도 차마 어디야? 이곳이 어딜까? 광야를. 자, 서술어 보세요. 범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좋은 곳이지. 어마어마한 곳이지. 신성한 곳이지.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얘를 광야를 좋은 의미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광야의 신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광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 끊임없는 광음을 빛과 어둠이야. 빛과 어둠이야. 그러면 낮과 밤이네. 맞니? 낮과 밤이 끊임없이 낮과 밤. 이건 무슨 뜻이지? 시간의 그치, 흐름을 왜 이러는 거야? 싫어서. 아니, 시간이 흘러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 되는 거잖아. 근데 뭐니까? 예술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시간의 흐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라고 있어. 피고 지고 부지런한 계절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냈네. 아주 중요한 표현성 특징이죠.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실제 보이는 거야? 아니죠. 이 추상적 관념을 어디에다가? 그렇지. 꽃의 개화. 꽃의 개화, 구체화, 형상화 이런 거 되게 많죠. 우리 배운 것 중에 동짓달 기나긴 밤 기억나요? 동짓달 기나긴 밤 배웠던 사람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건 추상적 관념인데 그걸 어떻게 써? 하늘이를 잘라내가지고 어떻게 굽이 넣었다가 그지? 어른일 오신 날 밤이거든. 아, 짧은 밤이 아쉬우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디다가 넣어놨는데? 이러면서 다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서리서리 펴겠다라는 표현이다. 미친 표현이지. 미친 표현. 쉬니까 가능하지. 그죠? 그런 것도 역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지.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 무슨 뜻이야? 큰 강물 내보주세요. 얘들아, 큰 강, 힌드,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황하강,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랑 또 하나 뭐니? 인더스 겐지스강. 선생님 말하고 있는 거 다 뭐지? 인간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야. 그러니까 강물이 열었다는 건 뭐냐면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지.
자, 지금 봐봐. 왜 이러는 거라고? 시라서 그렇다고. 그냥 뭐야?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런데 큰 강물에 길을 열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형상화, 구체화를 하기 위한 예술의 장치야. 됐니? 그럼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광야라는 곳은요. 태초에서부터요. 이렇게 해서 천지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산맥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예요? 문명이 시작됐죠. 라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 뭐지? 지금. 별표 주세요. 자, 쭉 이렇게 문명이 형성돼서 이해됐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지금. now야, now. now. 우와, now 지금 어때? 그 광야에 무슨 일이 있어? 얘들아, 눈이 내려. 맞니? 세트장 바뀌었다 지금. 산맥 있다가 지금 눈 내리는 걸로 바뀌었어. 자, 눈이 내리는 건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야. 왜? 우리 뭐 보고 왔어? 뒤에 보기에서 보고 왔지? 지금 뭐야? 일제강점기잖아. 눈이 내려. 자, 눈이 내리는 건 마이너스야. 매화향기야. 자, 다른 소재 아니고 왜 매화일까? 홀로 아득하니. 매화. 매화가 나타내는 게 뭐야? 지주화죠. 부정적 현실. 누가 그래요? 시잖아요, 시. 시인이 선택한 픽한 상황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눈이 확 내리고 매화가 홀로 피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지주와 절개를 꿋꿋이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겠지? 그러면서 거기다 싹 이렇게 얘기해. 내가 누구니? 화자가 등장했지. 화자가 뭐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어딜까? 이제 광야야. 광야가 그렇게 해서 문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의 광야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 부정적 현실이지. 하지만 나는 거기서 어떤 반응?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 반응? 뭐 할 거래? 노래에 씨를 뿌릴 거래. 맞니? 그런데 무슨 노래야? 수식어 뭐랬지 선생님? 가난해. 왜 가난한 노래야? 왜 가난해? 부정적 현실이니까. 얘들아, 그러면 내가 가난한데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씨를 뿌린다는 건 누구를 위한 거니? 이건 미래를 위한 거야. 씨라는 거는 미래를 위한 거야. 지금 당장 나한테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난 심지어 가난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거야? 내 익숙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뿌려라를 밑줄쳐보자. 되게 이상해. 이 사람 문법도 모르나 봐.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뿌려라 돼, 안 돼. 나한테 내가 명령하고 있지. 이 시적 허용이에요. 1인칭에게 명령하는 거야. 명령형은 비문이야, 비문.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시적 허용이거든? 그럼 이런 표현 왜 쓴 거야? 의지, 그치. 꼭 뿌릴 거야. 너 뿌려. 움직이라고 너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의지. 강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죠? 뿌려라까지 하면서 이렇게 의지적인 분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눈을 내리고 있고 지금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나 혼자 꿋꿋이 이렇게 홀로 지키고 있는데 난 이 상황에도 내 걸 챙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생을 할 거야. 맞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다시 천고 뒤에 그럼 언제야? 미래지, 미래. 그럼 아까 처음에 태초의 과거에서부터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어디에? 광야에. 광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겠지. 됐어요? 그럼 미래에 백말, 다른 거 아니고 조랑말 아니고 얘들아. 그지? 염소 아니고 뭐 타고 왔어? 당나귀 아니고 백말. 백말을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뭐 할 거야? 왜 목놓아 불러? 뭐를? 노래를. 이게 누구 덕분이야? 아까 여기서 뿌려놓은 씨 때문인 거지. 그죠? 그러면은 미래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미래는 긍정이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는 희망적일 거라고, 미래에 대한 희망.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뿌렸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만 봐서는 이게 절대 무슨 일제강점기니 뭐 조국의 광복이니 이런 게 연상이 되세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냥은 모릅니다. 그냥은 모르는데 다만 우리가 아까 뭐라고 보기에서 이것은 이육사의 시고, 이육사는 이러한 항일 주장을 했던 분이고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광야는 어딘가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한반도를 말하는 거. 잘한다 우리 애기들. 이거는 결국 뭐야? 우리 조국을 말하는 거. 한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이 내린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지금 눈이 내리는 건 일제강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매화향기라는 건 나라에 대한 지주와 절개를 애국하고 있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나라에 대한 지주와 절개의 애국이야, 애국. 그러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기대야? 뭐에 대한 기대? 광복. 그렇지. 광복에 대한 기대. 기대와 희망이 결국은 뭘 만들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노래의 씨가 되는 거죠. 맞아요? 가난하다고 한 이유는 지금 부정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천고의 뒤에 오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누구겠니? 그렇지. 이 초인은 광복. 선구자일 수도 있고 미래의 후손일 수도 있고 다 되죠, 다. 그들이 왔을 때 이 광야에서 뭐야?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죠?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와, 해방의 기쁨을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수빈 씨? 수빈 씨. 귀요미. 다 왔어. 다 했어. 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상황에 따른 반응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지금 시적 화제는 뭐 하고 있어? 광야에 서 있는 거지. 광야에 서서 뭐 하고 있어? 과거부터 이렇게 쭉 역사를 훑어보는 거지.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서 현재 상황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거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조국의 광복에 대한 확신. 그치? 광복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표현성 특징 정리해 볼게요. 보다 좀 적어보자. 표현성 특징 1번.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정리. 이거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한다고? 걸음을 따라가는 거. 그렇지. 추도 19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 보면요. 지금 얘가 좀 단점이 뭐냐면 한 번에 많은 작품을 싣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연의 배치를 가만히 보시면 얘가 좀 이렇게 슬러시로 돼 있다라는 건 얘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요렇게 생겼어. 모든 연이. 그래서 이렇게 1연에 3행씩 돼 있어요. 3행씩. 이것도 의도적인 이제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렇게 생겨서 다. 점점 길어지게. 점점점 길어지니까 우리가 점층적 시 배열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화류법. 의인법, 화류법. 이거 너무 사용된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서리법. 이런 것도 있었고. 너무 많아서. 상징, 고도의 상징은 뭐 모든 거나 다 마찬가지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성정어조. 맞지? 우려라, 하리라. 맞지?
뭐죠? 들렸으랴 이런 거 다 남성적 어조로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진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거예요. 속죄양 모티브. 이것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옛날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바쳤지. 그게 죄를 속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양이라는 제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자기 희생의 모티브를 말하는 거야. 여기 자기 희생적 모티브 어딨어? 나는 가난한데 날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고 한 부분이 자기 희생적인 속죄한 모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주제. 조국 광복에 대한 그렇지. 대한 신념과 의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다 어려운 시여가지고 중요한 시고. 자, 참외록 갈게요. 참외록. 참외록은 볼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 갑자기 튀어나와. 뭐라고? 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자, 얘들아, 숨쉬고 그랬다. 뭐가 꼈어? 좋아? 갖고 싶어? 녹이 낀 거울. 사장님 더 녹이 낀 건 없어요? 이러지 않잖아. 사장님 이거 녹이 꼈어요. 바꿔주세요. 이러잖아.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자, 마이너스 상황이야. 자, 근데 구리 거울이야, 일단. 마이너스고 구리 거울이라는 건 어제 산 거 같아? 오래된 거 같아? 오래된 거. 자, 근데 봐봐. 되게 중요해. 속에. 속에서 뭘 봤어? 민지야 뭘 봤어? 내 얼굴. 그럼 질문. 이게 윤동주 시에서 진짜 중요하거든. 윤동주 시에서 보면은 윤동주는 아까 자기 성찰의 시인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자기 성찰의 도구들이 있어. 자기를 들여다보는 도구들이 있다고.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야? 거울, 우물. 우물 진짜 많이 나와. 우물. 그다음 무슨 창 이런 게 있거든요. 우물을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 성찰의 매개체예요. 자, 얘도 지금 보니까 뭐야? 구리 거울 속에 뭐가 있어? 내 얼굴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런 얘기야. 유물. 옛날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는 거는 개인적 관점에서 성찰해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해보자는 거죠. 자, 반응이 중요해. 뭐래? 내 얼굴을 봤는데 어떻대? 어떨까? 중요하지. 반응이.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야? 그럼 뭐야 이게 지금? 부끄러움 아니야? 마이너스 정서지. 그죠? 나를 들여다봤는데 창피해. 나를 들여다봤는데 역사적 관점으로 봤는데 창피해. 그 뜻이지? 볼게요. 왜 창피한가 봅시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지. 자, 참회의 글 무슨 글? 반성하는 글이야. 반성문이야, 반성문. 한 줄에 줄인데. 이렇게 말했었어. 만 24년 1개월을. 이 사람 뭐야 지금? 약 25세 정도 된 거야. 우리나라 나이로. 그지?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가 라면서 반성하는 거야. 너는 지금 왜 살았냐? 야, 니네도 지금 니네한테 적용시킬 수 있어. 중3 현재 자기를 돌아봤을 때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멋있다. 후회되는 거 없어요? 좀 더 열심히 할 거. 이런 거 후회되는 거 없어요? 좀 있잖아. 조금. 근데 지금 오늘 반성문을 쓰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숙제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거 썼다가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이나 모레가 또 됐어. 이제 시간의 경과. 이거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생각해봐. 내일이나 모레쯤 돼서 내가 만약에 반성문을 쓰고 열심히 살았어. 그럼 내일이나 모레쯤에 써야 되는 글에는 뭐라고 써있어야 돼? 그래도 잘 살았고 내가 많이 달라졌고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써서야 잘 산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그 어느 즐거운 날을 맞이했을 때 그 어느 즐거운 날이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 날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될 것 같아. 왜?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부끄러운 고백. 뭐라고? 이거지 이거. 너 잘못 살았어. 너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라는 고백을 했었다는 것 자체를
고백을 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이냐 뭐냐면은 그때가 되면 또 남길 반성문 2가 되는 거지. 반성문 2. 이거 반성문 2가 되는 거지. 얘는 반성문 1이고. 맞아요?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야 그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거 고민하면서 사이에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고 더 뭔가를 했었어야지. 그거나 쓰고 있냐? 이거지. 하는 게 이거밖에 없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냐? 너 그게 한 게 고작 그게 다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처절한 자기 반성이 처절하게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가 지금? 밤이면 밤마다.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한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나의 거울을 닦는데 이게 뭐냐는 거야. 밤이면 밤마다. 자, 부정적 시간이겠지. 부정적 시간. 밤이면 밤마다. 이 부정적 시간에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행위가 뭔지를 생각해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막 닦는 거 뭐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그 녹이 낀 거울을 계속 닦는다는 건 뭐지? 그렇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뭘 하는 거야? 노력을 해보는 거야. 미친듯이. 막 손발을 다 할 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밤이면 밤마다 마이너스 상황. 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운석 네모칠게요. 운석이 뭐죠?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지금? 운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홀로 들어가는, 이렇게 홀로 들어가는 것. 이게 좋은 느낌 같아요? 신나는 느낌 같아요? 나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야? 아니죠. 이게 뭐예요? 죽음의 이미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래.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야. 그럼에도 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전진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죽음의 이미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자, 이게 되게 어려우신데 대신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자면 얘가 어느 시절의 시야? 일제시대 시야. 일제시대.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보일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일제강점기인데 나는 24년 1개월을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냐. 너 한 게 뭐냐 이거야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 지경인데 네가 젊은이로서 한 게 뭐냐 라고 반성을 할 거고 내일이나 모레의 즐거운 날은 어떤 날일까? 광복이지. 그렇지.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즐거운 날에 광복이 됐을 때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돌아보면 또 창피할 것 같은 거야. 야, 너가 그때 반성문을 쓰고 있을 때 네가 뭐하고 있었냐? 또 이런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안 되겠는 거야. 그치? 다시 지금 내가 반성문을 쓰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광복의 날. 다시 이 순간을 생각했을 때 나는 한 거라고는 반성문 쓴 거밖에 없네. 맞아? 이러면 안 되겠네. 정신 차려야겠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닦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살기 위한, 즉 광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나는 저항하겠다. 투쟁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그건 어떤 일이야?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죠. 매우 위험하고 어렵죠. 투쟁의 길, 저항의 길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길이야. 운석 밑으로 홀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는 죽음의 이미지. 그죠? 자기 희생이죠. 그럼에도 나는 전진이야.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슬픈 사람의 뒷모양. 그 일제강점기의 그 암울한 그런 상황을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비극적 삶. 암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자기 희생이지. 여기도 자기 희생이 드러나요? 알겠어요? 얘도 자기 희생이에요.
되게 그 겸허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두 개 다. 그죠? 그러면 A 해볼게요. A. 3번 A에서 A가 무슨 정서니?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거네. 그럼 여기 나타나는 정서가 뭘까? 자기 반성이잖아. 자기 반성. 그지? 그럼 자기 반성 찾아보면 되겠다. 자기 반성 가보자. 자, 찾아볼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어만은 꽤 닮았어.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하오. 정서가 뭐야? 섭섭하다는 거 아니야? 다르지? 두 번째. 그대는 반짝이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우스워라. 자조하고지 자조.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시 설명 안 하는 거야. 그냥 니네가 찾으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겠다가 정서 아니야? 그치? 난 어떠니까? 난 당당하니까. 난 당당하거든. 그치? 난 뉘우치지 않을 거야. 그랬어.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쓰러졌음을 보고 마이너스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이게 가장 유사하네요. 그죠? 자, 5번.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성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눈이 무겁지 않거나. 자, 뉘우칠 줄 모른다. 이런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답 몇 번이에요? 1번. 1번 답은 5번이에요. 질문 있어요? 집에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자, 숙제는 쭉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다 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건데 그때 이제 문제집을 여러분이 각자 사는 게 편한가요? 학원에서 구매를 해놓고 가져가시는 게 편한가요? 뭘 더 원해요? 잠깐 학원에서 그냥 가져가는 게 편한 사람. 따로 사고 싶은 사람? 따로 사고 싶은 사람 있어. 그럼 주문을 해줄게. 그 다음에 알려주면은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과제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질문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방학이잖아 니네. 그러니까 미리 선생님하고 얘기만 하면은 혼자 잘 못하겠는 친구들은 찾아오셔도 돼요. 알겠죠? 숙제 안 한 친구는 나오세요. 자, 수고했어요. 저기 힘든데. 힘좀 많이 하면 돼요.